사제, 그리고 동시에 저명한 고생물학자. 이 두 가지 직업이 한 사람에게서 합쳐질 수 있다는 것부터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상은 과학과 신앙,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의 자서전적 저술, 물질의 심장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책의 흐름을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마치 우리 셋이서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아, 좋네요. 특히 청소년들도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의 여정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맞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한 소년이 가졌던 단단한 것에 대한 그 기묘한 집착. 이게 어떻게 우주 전체의 진화, 그리고 어떤 신적인 중심을 향한 장엄한 비전으로까지 발전했는지 그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실타래의 첫 가닥은 바로 물질에서 시작돼요. 보통 종교나 철학에서는 물질을 좀 영혼과 반대되는 혹은 극복해야 할 저급한 걸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때아르는 여기서 완전히 180도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물질이야말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가능성의 모태라고 본 거죠. 아, 가능성에 못해요? 네, 물질이 점점 더 복잡하게 조직화되면서 스스로 의식을 틔우고 마침내 하나의 초월적인 중심으로 모여든다. 이게 바로 우주적 수렴이라는 그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여정을 이끄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점은 나중에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 어린 띠아르가 느꼈던 단단함에 대한 강렬한 갈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참 독특한 어린 시절인데 그가 비밀리에 철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쟁기에서 빠진 낡은 나사못, 쇠기둥 머리,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주운 탄피 조각 같은 것들. 이런 게 그의 보물이자 우상이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철이었을까요? 그에게 철은 그냥 단단한 금속,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뭐랄까, 존재의 충만감 그 자체였죠. 존재의 충만감. 네,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함, 변치 않을 것 같은 견고함, 거의 영원할 것 같은 그 느낌. 어린 소년에게 그건 세상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부서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실체. 그는 이걸 일관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일관성, 변치 않는 성질.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철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가 애지중지하던 철 조각들이 녹슬어서 부스러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철의 하느님이 사실은 썩어 없어지는 존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어린아이가 겪기에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이었어요. 그랬겠네요. 여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가 찾던 궁극의 단단함, 그 일관성이라는 게 어떤 물질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 특정 물질에서 찾던 희망이 배신당한 셈이네요. 그럼 그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가나요? 바로 거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개별적인 쇠붙이 같은 사물에서 눈을 돌려서 더 크고 근원적인 것으로 향하게 돼요. 더 큰 거라면.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이 싹 트는데요. 어쩌면 단단함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한 점을 향해 강하게 모여들 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 효과요? 네, 즉 수렴운동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와, 수렴의 효과라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 어떤 방향성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사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복접성 의식의 법칙이 등장하는 거죠. 정확해요. 이건 테이아르 사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물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직될수록 그 물질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도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법칙이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또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복잡한 구조의 세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뇌 같은 고도로 조직화된 기관을 가진 생명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외부적인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그 내부에서는 희미했던 의식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아요. 데이알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은 정신의 모태이고 정신은 물질의 상급 상태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복잡해질수록 내부의 정신적 온도가 올라가서 마침내 인간에게서는 생각이라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복잡성 의식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의 최전선에 등장한 인간의 사고가 마치 대기권처럼 지구 전체를 하나의 얇은 막처럼 뒤덮게 되는데 데이알에는 이걸 정신권, 노스피어라고 불렀어요. 생각하는 지구의 피막이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정신권이라니 생각하는 막이 지구를 덮고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멋들어진 비유인가요? 아니면 정말 실제하는 거라고 본 건가요? 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데이알에게 이건 절대 비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생물학적 실체였죠. 실체요? 네. 그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었습니다. 아, 전쟁 경험이요? 네. 그는 참호 속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혹은 거대한 단백질 분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목격했거든요. 와, 개별 세포 하나하나가 몸 전체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없듯이 우리 개인도 정신권 전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안에서 하나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SNS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밈을 소비하는 현상이야말로 정신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데이아레가 지금 시대를 본다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정신권의 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신권의 출현으로 인류의 진화는 이전의 생물 진화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그는 봤습니다. 다른 국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과거의 생물 진화는 기본적으로 한 종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흩어지는 분산의 과정이었어요.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이요. 아, 네네. 하지만 인간은 언어, 문화, 기술을 통해 오히려 서로 뭉치고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즉, 인류의 진화는 수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인다. 네, 전 인류가 거대한 하나의 지정신적 존재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현재의 인류는 아직 진화의 배아기에 있으며 이 수렴이 계속되면 지금의 인간을 넘어선 월인간, 얼트라 휴먼, 즉 초인간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월인간, 초인간이라니 단어만 들으면 조금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개개인은 사라지고 거대한 전체주의적인 존재가 되는 건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이 때아르 사상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가 말하는 합일은 개인을 없애는 획일화나 전체주의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그는 생물학 법칙을 인용해서 진정한 합일은 동일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각자를 분화시킨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합일이 오히려 각자를 더 자기답게 만든다. 이게 언뜻 들으면 무슨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거대한 흐름에 합쳐지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쉬워요. 오케스트라요? 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이 각자 자기 소리를 잃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위대한 합주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각 악기가 자기만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들이 지휘자의 지휘 아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잖아요. 오, 그렇네요. 그것처럼 인류가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할 때 개개인의 인격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고유하며 더욱 완성된 형태로 초활성화된다고 본 거예요. 이 모든 수렴 운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극점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드디어 그 개념이 나왔네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 모든 것의 종착점이라는 의미겠죠. 맞아요. 우주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한 점으로 응축되는 초인격적인 중심.
재밌게도 이게 바로 어린 시절 때야르가 한 조각의 철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결코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는 궁극의 단단함이 마침내 우주적 차원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물론 이런 그의 생각은 당시 학계나 종교계 모두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과학계에서는 그의 주장이 과학적 증거보다는 철학적 사색에 가깝다고 비판했고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또 전통적인 창조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저술 출판을 금지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의 주요 저작 대부분이 사후에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쇠붙이 하나에서 시작된 생각이 우주 전체의 종착점,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더 완성된다는 비전까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 거대하고 장대한 우주적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 엔진은 대체 뭘까요? 그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제가 처음 떼이아르를 읽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보통 과학적인 우주론에서 사랑을 핵심 동력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대담한 주장이네요. 떼야르에게 사랑은 그냥 인간들 사이의 감정, 그 이상이었던 거군요. 훨씬 그 이상이었죠. 그에게 사랑은 흩어져 있는 존재들을 서로 끌어당겨 하나로 묶고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에너지, 거의 물리적인 힘이었어요. 물리적인 힘이요? 네, 원자가 서로 끌어당겨 분자를 만들고 세포들이 모여 생명체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의 근원적인 힘을 그는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물질을 영으로 승화시키는 우주 최고의 건설적인 힘이죠. 와. 그는 이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비유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 인상 깊게 읽었어요. 물질에 자주색이 가고 그 자리에 영의 황금색이 들어서고 이게 다시 백열하는 불길로 변하는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질의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가 정신의 빛나는 에너지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로 만드는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그려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떼이아르의 과학자로서의 여정과 사제로서의 여정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됩니다. 과학적 탐구의 종착점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로 만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의 과학적 탐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도달한 우주의 최종 수렴점, 즉 오메가 포인트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믿어온 우주적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메가 포인트가 곧 우주적 그리스도다. 네.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를 앞에서 이끄는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주 안에 내재하면서 모든 진화를 추동하는 힘을 가진 존재여야 하는데 그 속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다고 본 거죠. 물질의 가장 깊은 곳,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물질의 심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와, 결국 어린 시절 철 조각에서 시작된 그 단단함에 대한 갈망이 진화론과 정신권에 대한 과학적 통찰을 거쳐서 마침내 사랑의 에너지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비전으로 완성되는군요. 맞아요. 물질과 영, 과학과 신앙이 그의 사상 안에서 정말 장엄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심정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떼이아르의 지적 그리고 영적 여정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떼야르 드 샤르덴과 함께 정말 거대한 요정을 따라와 봤네요. 한 조각의 쇠붙이에서 시작해서 원자, 분자, 생명, 인간, 그리고 생각의 막엔 정신권을 거쳐서 마침내 우주 전체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하나의 신적인 중심, 오메가 포인트로 수렴한다는 비전. 네. 이 이야기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던 우주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떼이아르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본다면 우리가 겪는 전 지구적인 갈등, 기후위기 혹은 끝없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압박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즉 월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성장통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성장통이요? 네. 우주가 그저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빛과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깊은 허무함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떼야르가 말한 수렴의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당신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발견하는 수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거대한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